시작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남은 시간 즐겁게 좀 보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코스피 시장 먼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기업은행, GS, 삼성물산, 삼성 SDS 이렇게 네 종목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볼게요. 시장 다음 주 이벤트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16일, 17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FOMC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발언 금지 구간이죠. FOMC 임원들이 여기에 대한 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말을 못하고 16일, 17일 이제 FOMC를 통해서 회의 내용이 좀 공개가 될 예정이고 금요일이에요. 다음 주 금요일에 3월 19일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옵션 만기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마녀의 날이라 쿼드러플 위칭 데이였는데 지난주 목요일이 만기일이 있다고 시장이 꼭 빠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 그 포지션이 있어요. 그 포지션대로 움직이는 거고 이번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팔면서 차월물이죠. 6월물 선물을 좀 땡기고 그런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 쪽으로 간 것이고 만기일이라고 꼭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좀 기억을 하시고요. 미국 옵션 만기일은 우리 시장처럼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뭐 영향은 받죠. 영향은 받는데 우리 시장은 굉장히 거기에 대한 변동성이 큰데 그 이유가 우리 시장은 현물, 주식 시장보다 파생상품 규모가 굉장히 커요. 비정상적이죠. 원래 현물, 이 주식 시장이 더 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시장은 선물 옵션, 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영향을 많이 받지 다른 시장,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주식 시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장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먼저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여기 이렇게 단기 추세선이 내려오는데 여기를 갭으로 넘어갔습니다. 갭으로 돌파를 했죠. 흐름이 굉장히 좋아졌다. 추세를 갭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뛰어넘겠다는 거죠.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현재 그 미국장 금요일 새벽에 마감 흐름과 우리 시장 야간장 이렇게 보면은 내일은 여기에 대해서 이 추세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이 선에 대한 좀 지지 테스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보여져요. 이렇게 이 구간에 이렇게 좀 하락을 해도 여기를 안착을 하는지에 대한 테스트가 내일은 좀 진행이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처음으로 이 추세선을 넘어간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고점을 이렇게 내려오면은 갭으로 상승을 하면서 추세선을 넘어갔고 한 번도 이 추세선을 넘어가지 못했었어요. 여기가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던 단기적인 추세선이었죠. 여기를 이제 금요일에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밀려도 좀 여기를 지지 테스트를 하는 구간이 월요일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추세선이 의미가 있죠. 여긴 이제 하단 추세선이었고 여기를 이탈하면 언더슈팅이기 때문에 금방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금요일에는 좀 돌파를 하고 계속 장중에 좀 지켜줬죠. 그러면서 60분 봉이 이렇게 좀 내려오고 있죠. 60분 봉에 60분 선이 여기를 이제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를 좀 안착을 해야지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일봉으로 와서 여기가 이제 단기 추세선이었고 다음 추세선은 이렇게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다시 한번 저항이 되는 그런 선이 요 상단선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내일 여기를 갭으로 넘어왔던 여기 자리를 지지 테스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 문제가 미국 쪽에서는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보면은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어요. 급등을 했죠. 다우지수는 0.9%가 상승을 했는데 나스닥은 0.59%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 문제가 계속 건드리는 건데 이제는 10년물 채권 금리는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설날에도 좀 특집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10년물 채권 금리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10년물 채권 금리인데
이게 우상향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좀 경기 부양책도 계속 나오고 이번에 좀 통과가 됐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면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가 강한 거죠. 미국도. 그런데 이제는 이 10년물 채권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뉴스에서 계속 10년물만 때리니까 이걸 많이 확인을 하시는데 이제는 2년물을 봐야 돼요. 10년물은 장기죠. 장기 채권 금리는 우상향이 맞고 2년물, 단기 채권 금리를 봐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이게 위험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이제는 10년물이 아닌 2년물 단기 채권 금리를 봐야 된다. 요 구간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렸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처럼 급격하게 단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때 다시 한번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 보여드렸어요. 설에 보여드렸는데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추이인데 이렇게 넘어가는 구간이 있죠. 코로나 전에 2019년에 넘어갔었고 여기에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지금은 격차가 벌어져 있어요. 그쵸?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역전이 되면은 불황이 온다 그랬죠. 이 구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졌었고 최근에 2019년에 돌파를 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불황이 왔지만 학자들 중에서는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역전을 시켰기 때문에 불황은 예견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 채권 금리를 잘 봐야 된다. 장기 금리 10년은 이미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우리가 포트에 담아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이제는 성장주만 움직였다면 이제는 인플레이션, 금리 관련해서 종목들도 수혜를 받아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로 시장이 변화되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시장이 내일 추세 돌파한 거 하단 테스트가 나오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프로그램 쪽에서도 있습니다. 이 선물 베이시스 보시면은 요렇게 백어데이션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시장이 하락이 나왔었어요. 금요일에 0.98로 백어데이션으로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내일 하단 테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수급이 좋으면은 오전에 좀 테스트 했다가 다시 빠르게 돌릴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부족하면은 계속적인 공방으로 추세선 돌파에 대한 그 지지력 그리고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시장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베이시스는 선물 시장 그리고 현물은 이제 주식 시장이죠. 여기에 격차입니다. 선물이 올라가면은 현물을 끌어당기는 거고요. 선물이 내려가면은 프로그램 매도로 현물을 끌어당겨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베이시스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드렸어요. 그럼 이제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상 이번 영상에서 이제 기업은행까지 좀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금리는 우상향을 하고 우리 시장 국채금리도 따라가고 있죠. 여기서 왜 따라가야 되느냐? 미국 시장이 우리 시장보다 금리가 더 높으면 그 금리 차이를 보고 투자를 한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달러가 이제 기축통화잖아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올라가는 현상이 나가면은 전 세계 금리가 좀 따라가는 겁니다. 특히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 빨리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래서 기업은행, 은행주나 보험주는 포트에 가지고 계시면 좋다.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우지수에 속해 있는 미국 은행주들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골드만삭스 보시면은 이미 전고점을 넘어서 큰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수혜를 계속 얘네들이 입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JP모간 체이스도 있어요. JP모간 체이스도 전고점을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다우지수를 이끌고 있어요. 지금 은행주들이.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게 보잉은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로 계속 죽썩다가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캐터필러라는 회사가 있어요. 캐터필러가 이제 미국 중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제 건설 관련주죠.
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건설, 중장비 관련한 캐터필러가 상승을 한다. 인프라 투자가 대규모로 예정이 돼 있다. 이런 기대감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아무래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부양책 쓰고 인프라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건설 업종, 중장비 업종, 이런 기계 업종이 수혜를 받겠다. 이런 심리가 미국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인플레이션 부분은 기정사실화, 금리 인상도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주가를 그렇게 유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대로 은행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서 기업은행을 말씀드린 거는 다른 은행주는 많이 올라갔는데 좀 기업은행이 좀 덜 올랐죠. 아무래도 좀 국가은행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줄 수 있을 거라 좀 생각을 해서 기업은행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기업은행, 뭐 신한은행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금융지주는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 좀 걸려 있어서 그 이란 제재에 대한 그 자금에 관련해서 그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데 기업은행이랑 농협은 이미 벌금으로 끝났는데 우리은행은 그게 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은행은 잠깐 좀 피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은행을 좀 말씀드린 것인데 최근에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 굉장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 시장에 은행주들이 싸기 때문에 미국 은행주들은 주가가 지금 많이 상승을 해 있고 우리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매수가 외국인 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죠. 이 최근 매수 강도만 봐도 6월 16일부터만 봐도 1%가량 지금 기업은행 지분을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고 있는 거죠. 좀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 소폭 좀 올랐긴 했는데 아직도 기업은행은 괜찮고 포트에 모아 가셔서 가시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기 추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중기 추세를 보면은 살짝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내려오는 이 추세를 보면은 살짝 돌파를 하고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죠. 얘도 이날 갭으로 넘어가서 지금 여기를 좀 지지하는 테스트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지지가 잘 되면은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서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상단 테스트를 하면서 매물 소화를 하고 움직이겠죠. 이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게 막 거래량이 늘면서 메이저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막 돌파를 하려고 한 시도를 하고 돌파를 했죠. 그다음에 테스트를 받고 이게 좀 의미가 있고 추세 전환하려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렇게 기업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돼서 GS, 삼성물산, 삼성 SDS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